현대인에게 영어는 끊임없는 도전인데요. 특히 요즘은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생활 영어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읽고 쓰는 것뿐만 아니라 정확한 듣기와 또 말하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. 네, 이번 시간에는 소리를 이용해서 영어를 익히는 새로운 학습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소리 영어의 윤재성 대표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영어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는데 네. 하지만 영어에 대한 편견과 또 두려움을 갖는 분들 참 많은데요. 예. 이 대표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이런 학습법을 관심을 갖게 되신 겁니까? 제가 이제 젊었을 때 무역회사를 했었거든요. 네. 그러다가 미국에서 큰 금액을 받을 일이 있었는데 기만을 당해서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. 네. 그래서 전화로 통화를 하는데 영어를 못하니까 짧게 끝낼 수밖에 없어서 네. 끊고 나니까 굉장히 황당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답답하시고.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앞으로도 영어를 평생 쓸 텐데 네. 적어도 못 알아듣는 말 없고 못하는 말은 없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혼자 제가 그때 나이가 40이었거든요. 네. 그때 다시 시작해봤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을 닥쳤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내가 이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으셨던 거군요. 예. 그리고 듣기에는 이제 새로운 영어 교육법을 새로 개발하셨다고 하는데 소리와 호흡에 관련된 뭐 학습법이라고 하셨습니다. 어떤 겁니까? 개발이라는 어떤 그런 거창한 말보다 이제 네. 제가 알게 된 게 네.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 배우기 힘들잖아요. 네. 그 이유가 뭘까 봤을 때 제일 큰 문제는 안 들리죠. 그래서 보통은 아는 단어는 들린다고 하지만은 맞습니다. 하나도 들리지 않는 드라마나 영화 대본을 보면 대부분 아는 단어죠. 네. 그래서 왜 안 들리나 봤더니 소리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. 즉 영어에는 강한 액센트가 있죠. 네. 그런데 동양말은 우리말을 포함한 동양말은 액센트가 없이 목 위에서 음으로 소리가 나고 네. 서양말은 아래에서 호흡을 통해서 액센트가 들어가죠. 쉽게 비유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창은 목 위에서 목으로 소리를 내죠. 네. 성악은 배에서 어떤 호흡으로 나고 그 차이 때문에 영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죠. 네. 사실 기존에도 영어 발음에 대해서 교정하고 또 듣기 연습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는 했습니다. 예. 그런데 기존의 방법과 지금 대표님이 연구하신 방법은 어떻게 다릅니까? 보통 이제 듣기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돼서 네. 어떻게 들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도 대학교 다닐 때도 듣는 게 굉장히 관심이 많았잖아요. 보통 얘기하는 거 보면은 매일 들어라. 포기하지 말고 들어라. 네네. 끝까지 들어라. 그걸 이제 가르쳐 주는 게 연음 법칙이죠. 근데 저는 연음 법칙을 통해서 영어를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고요. 그냥 간단한 것은 그 소리의 그 영어 소리가 우리말하고 상당히 다르죠.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네. 가이드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소리를 갖다가 보통은 우리는 그냥 영어가 I am a boy라고 생각하는데 네. 제가 그 들은 소리는 I가 아니고 I, am이 아니고 am, 어가 아니고 boy가 아니고 boy 이런 식으로 액센트가 있더라는 거죠. 그래서 그 소리를 갖다가 천천히 보여주는 거죠. 네. I am a boy 해서 그 말을 빠르게 연결하면 I'm a boy 이렇게 소리가 나더라고요. 그러면 소리가 굉장히 잘 들려요. 네. 그러니까 어떤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 중에 저도 그런 세대긴 하지만요. 읽기나 쓰기의 주안점이 아니라 청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떤 발음 훈련을 새로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쉽게 생각해서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효과를 받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까? 뭐든지 이론상으로 뭐 된다 이런 건 소용이 없잖아요. 네.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제 뭘 해봤냐면은 실제로 영어를 가장 못하는 맨 끝에 있는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봤어요. 집중적으로. 네. 그래서 재밌는 사실은 연령대가 20대 초반부터 30대, 40대 중반까지 해서 그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한 1년 정도 트레이닝을 시켜봤거든요. 네네. 네. 정말로 영어를 한마디 듣고 말도 못했던 사람들이 못하는 말이 없고 못 알아듣는 말이 없고요. 네. 더 재밌는 것은 책을 읽더라고요. 어.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어라는 것은 들을 수 있어야 배운다는 거죠. 근데 우리는 듣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바로 글을 배우죠. 그렇죠.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들을 수 있으면 말할 수 있고 듣고 말을 하는 상태에서 글을 알면 읽을 수 있고 네. 듣고 말하고 읽으면 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.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와 궁금하다.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분들 꽤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? 아마 많은 분들이 영어를 잘하고 싶으시죠. 네. 그러면 더 이상의 단어를 배우거나
표현을 배우거나 또는 네. 문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알고 있는 단어만 가지고도 영어 소리를 선명하게 들을 수 있다면 들어도 그렇게 들리지 않는 영화나 드라마에 나온 소리가 우리말처럼 매우 선명하게 들리고 네. 또 대부분 알아듣는 내용입니다. 보통은 아는 단어는 들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는 단어 들지 않았죠. 네. 그래서 아마 제가 그 쉽게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그 영어 사전 가면 요새 발음이 많이 나오잖아요. 네네. 거기서 본인이 원하는 아무 단어 하나 찍어서 계속 들어보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건 매우 다른 형태의 소리가 들려요. 네.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냥 school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가만히 듣다 보면 액센트가 들어가서 school, school, school 이런 형태의 소리가 나거든요. 네. 그 형태의 소리를 낼 수만 있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를 쉽게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, 뭐 약간의 추가 질문이 드리면요. 나이가 좀 들어도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40대부터 시작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. 근데 많은 분들이 내 나이가 이제 많아서 영어는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요. 뭐 그런 거랑 영향이 많이 없겠습니까?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. 예, 그래서 마흔에 시작하셨기 때문에 네. 저도 많에 시작했고 네. 또 영어를 배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40대부터 50대, 60대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도 영어가 급격하게 늘어서 소리를 잘 듣고 네. 얼마 전에 새롭게 29살 먹은 분이 오셔가지고 한 이틀 저한테 가이드를 받았는데 네.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렇게 들리지 않던 말이 뉴스를 듣는데 90% 이상이 들려서 울었다 그러더라고요. 그렇군요. 네, 그래서 제가 영어를 가르쳐 드리는 건 아니고 누구나 다 익힐 수 있는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죠. 그러면요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. 이게 어떻게 들리는 거냐 하면 뭐라고 답변해 주시겠습니까? 글쎄요, 안 우리 들리던 그 소리가. 조금 네, 제가 네, 네. 안 들리는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고요? 네, 네. 사실은 소리가 들리죠. 그런데 우리가 안 들린다고 표현한 것은 들리지만은 무슨 소리인지 따라할 수 없다 이 말을 안 들린다고 표현하는 거죠. 네. 그래서 제가 말한 대로 액센트란 걸 넣고 소리를 들으면은 그리고 따라할 수 있는 소리라는 거죠. 네. 우리가 지금 그 어떤 영어를 들었을 때 보통 무슨 소리예요 물어보면 안 들려요 그래요. 그 안 들린다는 의미는 소리는 들리지만 따라할 수 없습니다 이 소리고 네. 액센트를 넣고 소리를 들으면은 적어도 따라할 수 있다는 거죠. 네. 언어는 글을 몰라도 따라할 수 있으면 익히는 거 아닐까요? 네, 그렇군요. 네. 영어가 뭐 정말 어려운 거긴 하지만요. 뭐 억지로 외우고 뭐 쓰기보다는 듣는 게 먼저다라고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. 지금까지 윤재성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